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주당 캠프의 걱정거리들을 짚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정됐으니까 본 경선이 우선 먼저 국민의당부터 짚어볼까요? 이번 주는 국민의당의 각 캠프 사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캠프가 국민의당 캠프다 할 말 정도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압도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본선 걱정이 더 많겠죠? 어제 TV 토론회 한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기도 하고 안 보시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TV 토론의 결과가 그렇죠. 결과가 예를 들어 손학규, 안철수, 박빙이다 여론조사가 혹은 토론의 결과나 혹은 경선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조직력이 있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볼 텐데 그 캠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정치인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3%예요. 상대방은 30%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이기는 이유를 막 설명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주변에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데 본인은 설득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끔 출입 기자들도 설득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와 논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좀 다른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날씨도 다를 때가 있어요. 날씨도. 듣다 보면 다 미친 거 아니야? 심판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집단으로 내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캠프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지금? 가장 심플합니다. 지지율이죠. 지지율. 그 구도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단일화가 되고 누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자 대결은 되지 않아도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고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까봐야 알겠지만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고 범여권에서 제3지대 통으로 봐도 홍준표 지사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바른정당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하면 범여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본인 이래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원래 생각했던 문안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 하고 지지율을 겨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캠프의 속사정이니까요. 그렇죠. 캠프는 그래야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지율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그 전두환 표창장 그 안에 이제 반란의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그 표창장 발언이랑 부산 대통령 그것도 이제 지역 구도의 타파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대통령 발언은 이제 오거돈 선대위원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좀 자극해서 반문의 구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호남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발언을 지렛대 삼아서. 그렇게 하면 좀 지지율이 특히나 호남에서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런 민감한 때는 지지율이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제목이 확 뿌려지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본적으로 전후 사정이 어떤지를 지지자들은 파악하게 돼요. 그럼 지지자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속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부당한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들면 오히려 더 상대에게는 구심력이 세지죠.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재는 좀만 길게 보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이걸 공격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공격합니다. 특히나 이거에 더해서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요. 지난 그 총선 당시에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묶어서 아마 아니 뭐 할 원래 거라는 1등은 공격받는 게 당연하고 예. 이런 때는 앞뒤 자르고 공격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런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감정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의도적인 거라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좀 길게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나 지금 급하니까 이제 따질 때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캠프 내에서는 지지율이 걱정이고 당내에서는 뭐가 걱정입니까? 당내.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걱정거리는 의원들이 이 안철수 대표에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걱정거리예요. 아, 그 안철수 후보의 당내 장악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밖으로만 봤을 때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는 대표니까 누구 한 사람 후보의 힘을 확 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손학규 후보 출정식에 가서 네. 손학규 후보한테 찍었다고 말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데 가면 자기가 또 딴 사람 찍었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원래는 네. 자기 캠프의 좌장으로 네.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뭐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그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당의 주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그 지자체장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상황도 좋지 않죠. 안철수 캠프의 오랜 키워드는 확장성이었는데 네. 사실 그 키워드를 내세우기도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면면을 좀 보면은요. 실제로 지난번 그 2012년 당시에 안철수 캠프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면은 숫자가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주요한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로 가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김효석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근에 간 김호기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죠.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요. 박지원 대표도 현재 당내 장악력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예. 보여요. 예,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원래 박지원 대표 스타일이 스타일이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 생길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동교동계에서 아웃사이더였죠. 네. 일종의. 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같이 우리 뜻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그 나는 거기에 따로 대해서 간다. 예.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다가 막판에 합류한. 그렇죠. 예, 예. 이번 스타일이 그렇고 여하간 이제 안철수 캠프는 그래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게 예. 캠프의 걱정거리고 뭐 그 걱정은 모든 캠프의 걱정거리기도 한데 안철수 캠프는 그 계기가 이미 두세 번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기 때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됐던 그렇죠. 예. 그때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고 손학규 후보의 걱정거리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건 지지율보다도 왜냐하면 이 국면마다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 입당할 때도 그렇고요. 예. 뭐 최근에 그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할 때도 그렇고 이게 출마 선언하니까 중앙일보의 홍 회장이 그렇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뭘 예. 무슨 정치적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네. 이분의 중요한 결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불운이라는 게요. 일종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다른 반전이 예. 스토리만 해줘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아 참. 기자들한테는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대인 스킬도 좋고 예. 말도 잘 받아주고 예. 예. 말이 좀 길 뿐이지. 예. 구설도 없고요. 예. 예. 자 이분이 그래서 국민의당 입당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큰 혜택을 못 입고 또 당으로서도 큰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입지도 좀 많이 줄었어요. 입당할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예. 그래서 그 기사도 제대로 실리지 않았어요. 연초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100명 정도가 탈당할 거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과감하게 던졌었는데. 자, 박주선 후보 걱정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호남에서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당 경선이 특징이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0%를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그것도 명부 없이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조직력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뭐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결국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의 내부 고발자들 역할이 매우 컸죠. 탄핵이 인용된 지금 그분들은 아마도 조금씩 잊혀져 갈 텐데요. 이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이 좀 쪘네. 살이요? 네. 부른 겁니다. 헌재 판결이 이제 3월 10일이 났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그때 네. 그 순간에 어디 있었어요? 헌재 당일날 광화문에 있었죠. 광화문에? 예, 광화문에 이제 정면에 보니까는 이제 스크린 한 3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혼자 조용히 네.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다. 네. 근데 초반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계속 사유들이 기각될 때? 그렇죠. 처음에는 그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네. 발표했을 때에는 하나 둘 나왔을 때는 인용이 안 되는 걸로 쭉 나왔었거든요. 그때 내심 무슨 생각이었어요? 진보는 이렇게 매일 보수한테 지나 그 생각을 했었죠. 부분에서. 네네. 그리고 본인 운명에 대해서도 저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기각이 돼도 뭐. 이러다가 나 예. 감옥 가는 거 아닐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예. 다만 망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인용의 순간에는 인용의 순간에는 눈물을 흘렸죠. 저도 모르게. 지난번에 제가 교통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종합형 스포츠 클럽 전면 개편 방안. 그 정확하게 문구에 들어가 있더만 거기. 예. 인용문 예. 문구에.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본인이 K스포츠 했던 일이잖아 그게. 예. K스포츠에서 했던 역할, 뭐 WK 역할, 예. 거기에서 뭐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사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줬다.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인용이 되면서 저는 남달랐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이고 예. 나중에 본인이 그걸 내부 고발을 했고 그게 예. 정확하게 예. 탄핵 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눈물이 날 만도 했겠다. 예. 아니 근데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부 고발했다고 네네. 누가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K스포츠 아직도 소속이죠. 예, 지금도 K스포츠 소속이고요. 예. 근데 최근에 월급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월급이 안 나와요? 지난달에서부터 월급이 안 나왔었는데 왜? 그 부분이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이 예. 그 해임이 되면서 그때 이사회 해가지고 해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임이 아니라 연임이 안 된 거죠. 연임이 임기가 안 끝난 된 거지. 예.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법인 인감을 갖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아니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닌데 왜 법인 인감을 가지고 나와요? 본인은 이사장직만 그만이지 뭐 나는 상임이사 아직까지도 상임이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주장이 예. 연임이 안 됐으면 더 이상 예. 법인 도장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장을 갖고 왔어요? 예, 도장을 갖고 가서 은행 가서 비밀번호하고 통장을 바꾸는 바람에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재단도 지금 난처한 상황이 뭐냐면은 월세도 밀려 있고. 아니 그럼 전 직원이 월급을 못 받고 예. 왜냐하면 통장에 네. 통장과 도장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전 직원이 못 받고 월세도 못 내고 예, 지금 공과금도 좀 밀려 있는 상태고 많이 어려운 상태죠 지금 재단이. 그럼 생활은 어떻게 생활은? 생활은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독일에서도 그 말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독일에서도 그 생활이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도 월급을 한 차례 받고 다음부터는 못 받았었죠. 원래 최순실 씨가 약속했던 게 얼마였는데 네. 어떻게 돼서 월급 못 받게 된 거죠 그때? 원래 최순실하고 한국에서 약속된 거는 세후 350.
예. 독일에서 이제 법인이 설립되니까 그쪽 법인에서 이제 직원으로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새우 350을 받기로 했는데 생활 기반을 글로 옮긴 거 아니에요, 독일로, 그죠? 그렇죠. 제가 한국 생활 당시에 다 접고. 예, 당시에는 제가 최순실한테 이제 한번 잘렸잖아요. 해고를 당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배드민턴 레슨을 하고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생선을 나눴단 말이죠. 생선. 예. 그리고 이제 잠을 이제 한두 시간 아니면 많으면 3시간, 4시간 자고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 이제 35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차라리 50만 원을 덜 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그래서 거기를 택한 건데 삼성하고 이제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노부장 잠깐 얘기할 좀 하자. 그래서 갔더니 내가 노부장을 350만 원을 여기서 주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때 삼성하고 200억대 계약할 때 아니었어요? 예, 그때? 220억 계약이죠. 예. 자기는 220억을 받지만 네네. 원래 재산도 많잖아. 근데 예. 350만 원을 못 주겠다. 예.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래서 얼마?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최순실이 얘기하는 거는 독일에서는 새우 150, 한국에서 이제 코어 플랜이 만들어지니까 코어 플랜에서 200만 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150밖에 못 주겠고 예. 나머지 200은 한국의 법인을 하나 만들 테니까 예. 그 법인으로부터 받아라. 예. 자기 주머니에서는 못 내겠다. 예. 그러니까 뭐 코어 스포츠 독일 코어 스포츠도 본인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에서 이제 급여가 그 중에서도 150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금이 나가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럼 한 달 150 받고 끝난 거야 그러면? 월급 받는 거는? 일단 거기에서 등록도 안 됐었어요. 독일에서 코어 스포츠의 그 직원으로 등록도 안 됐고 그 등록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왜 최순실 씨가 접고 딴 데로 옮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황당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밥도 못 먹고 예. 난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10월 말쯤이었었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난방도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춥게 이제 난방도 끊었고 예, 후식도 안 주고 간장에서 밥 말아 먹고 있는데 네네 자고 있는데 이제 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저희 이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짐 싸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부장님 여기 계셔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끊고 당시에 또 그래서 이제 박원호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만저만 하다 보니까는 먹을 거는 있냐 내가 일주일 있으면 들어가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데이비드한테 이제 박원호 원장이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라면 5봉지예요. 5봉. 예. 떠나면서 준 게 라면 5봉지. 예. 데이비드를 통해서. 예. 5봉지. 예. 5봉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직원들이 그 짐을 옮기면서 이제 말이 이제 한 마리씩 옮기니까 저녁에 와서 라면을 또 5봉지 중에 3봉지를 또 끓여 먹은 거죠. 처참한 생활이었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그렇죠. 버티다가 예, 돈은 안 줬고 계약대로 안 됐고. 예. 최순실은 돈도 많은데 예. 왜 그렇게까지 짜게 굴었대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직원들을 도구로만 여겼나? 그렇죠. 그냥 음식점에 놓인 입수시개로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거예요. 예. 이쑤시개 저희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사람들한테는 알려줬지만 예. 그 K스포츠 굉장히 악연이네 진짜. 최순실 씨하고 엮이기만 하면 예. 지금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빨리 정해야죠. 또 배드민턴 레슨을 하든 아니면 또 생산시장 나가서 또 생선 나르든. 배드민턴 강사? 예. 뭐 그 생활 또 다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배드민턴을 가르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만 바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동호인들하고 게임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코트를 못 뛰어? 예, 지금 현재 동호인 분들은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뛰어도 제가 질걸요. 예. 저도 한 6개월간 레슨을 받고 그다음에 몸을 만든 다음에 코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높은 레벨 동호인들 말고 예. 전국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초보나 중급 정도 네네.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아 저요? 좀 일자리 좀 주세요. 구인 광고. 네. 노승현 코치가 몸을 조만간 만든다고 하니까 예, 예. 연락 부탁드리고요. 예, 섬도 가겠습니다. 저기 독일 예. 재산을 안민석 의원은 계속 추적한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 독일 관련해서는 본인이 도와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예. 계속 참여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뭐 도와드릴 부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봤던 부동산 부동산들. 물건지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를 알고 뭐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지 최순실하고 어떤 물건지를 봤는지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도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일 재산. 예를 들어서 K 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네. 앞으로 이제 최순실 아마도 다음 정권은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 혹은 네, 예.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 예. 계속 추적하는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질 것도 같은데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데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아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예.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 요청이 오면 계속 할 수는 있다. 네,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먹고 살기가 이제 목공역이 이제 포도청이라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간중간 힘들었고 최순실 그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 또 최근에는 급여도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상황에서는 먹고 살아가는가.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박근혜는 탄핵이 됐고 예, 최순실은 구속이 된 상태고 예, 그 여타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지만 예. 1심도 지금 안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대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빠르면 뭐 올해 끝나겠죠. 빠르면 대법이 올해 끝나겠는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그 정상적인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요. 아, 그 일 때문에 예, 예. 왜 본인이 그러냐면 증인으로 불려 나가기도 하고. 예, 예. 뭐 제가 정상적인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뭐 검찰에서 또 뭐 도와달라고 하고 재판에서 증인은 나가고 하게 되면 이거 어렵지. 예,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계속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기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법까지 끝날 때까지는 저는 이제 제 삶이 아니죠. 그들이 형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무엇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해야죠. 그때까지는 지금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힘들지만 뭐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파지를 줬더라도 예, 거기에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네, 재판이 끝날 네, 때까지.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노승현 씨를 굳이 오늘 다시 한번 뵙자고 한 거는 네, 사실 이런 큰 사건이 나면 꼭 내부 고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내부 고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보통 다 잊기 마련인데 네, 그 내부 고발을 했던 이유로 거꾸로 네, 그 업에서 쫓겨나거나 그 업계에서 쫓겨나거나 네, 혹은 뭐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내부 고발자 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네. 뭐 직장에서도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된 사례도 있고 아니면 복직이 안 된 사례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분들은 이제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케이스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잊진 말아야 되겠다. 예. 기본적으로 노승현 씨한테 고마워하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래서 예. 배드민턴 동호회한테 연락을 하자는 거지. 예. 연락을 기다려보자는 거. 오늘 무슨 대단한 비리를 폭로하거나 네.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을 폭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네. 헌재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승일 부장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네. 잊혀지지 말라고 한번 짚어보려고 한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배드민턴 동호회 예. 전국에 계신 그 배드민턴 동호회 그 회장님들 자리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내 장악력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예. 보여요. 예,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원래 박지원 대표 스타일이 스타일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 생길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동교동계에서 아웃사이더였죠. 네. 일종의. 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같이 우리 뜻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그 나는 거기에 따로 대해서 간다. 예.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다가 막판에 합류한. 그렇죠. 예, 예. 이번 스타일이 그렇고 여하간 이제 안철수 캠프는 그래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게 예. 예, 캠프의 걱정거리고 뭐 그 걱정은 모든 캠프의 걱정거리기도 한데 안철수 캠프는 그 계기가 이미 두세 번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기 때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되던가 그렇죠. 예. 그때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고 손학규 후보의 걱정거리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건 지지율보다도 왜냐하면 이 국면마다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 입당할 때도 그렇고요. 예. 뭐 최근에 그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할 때도 그렇고 이게 출마 선언하니까 중앙일보의 홍 회장이 그렇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뭘 예. 무슨 정치적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네. 이분의 중요한 결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불운이라는 게요. 일종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다른 반전이 그 스토리만 회자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아 참. 기자들한테는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대인 스킬도 좋고 예. 말도 잘 받아주고 예. 예. 말이 좀 길 뿐이지. 예. 구설도 없고요. 예. 예. 자 이분이 그래서 국민의 날씨도. 예. 듣다 보면 다 미친 거 아니야 집단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집단으로 내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안철수 캠프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지금? 뭐 가장 심플합니다. 지지율이죠. 지지율. 예. 네. 그 구도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단일화가 되고 누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양자 대결은 생각해도. 되지 않아도 예.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고 예.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까봐야 알겠지만 예.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고 여권 범여권에서 제3지대 통으로 봐도 홍준표 지사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바른정당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하면 예. 뭐 범여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본인 이래서 본인들이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원래 생각했던 문안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다른 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 네. 하고 지지율을 겨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캠프의 속사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캠프는 그래야 하죠.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지율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그 전두환 뭐 표창장 그 안에 이제 반란의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그 표창장 발언이랑 부산 대통령 그것도 이제 지역 구도의 타파를 전제로 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네. 하호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주당 캠프의 걱정거리들을 짚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정됐으니까 본 경선이 예. 예, 우선 먼저 국민의당부터 짚어볼까요? 예, 이번 주는 국민의당의 각 캠프 뭐 사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캠프가 국민의당 캠프다 할 말 정도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압도적이긴 한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본선 걱정이 더 많겠죠. 예. 어제 TV 토론회 한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기도 하고 안 보시기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TV 토론의 관심 드릴 게 결과가 없어요. 네, 그렇죠. 결과가 예를 들어 손학규, 안철수, 박빙이다 여론조사가 혹은 네. 뭐 토론의 결과나 혹은 경선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조직력이 있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볼 텐데 그 뭐 캠프 그렇지도 않고요. 내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예. 제 정치인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3%예요. 네. 상대방은 30%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네. 그리고 이기는 이유를 막 설명해요. 네. 예. 그리고 그 설명을 주변에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데 본인은 설득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끔 출입 기자들도 설득됩니다. 그리고 예. 그런 논리와 논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좀 다른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날씨도 다를 때가 있어요.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걱정거리는 의원들이 이 안철수 대표에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걱정거리예요. 아, 그 안철수 후보의 당내 장악력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나왔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밖으로만 봤을 때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는 대표니까 누구 한 사람 후보의 힘을 확 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손학규 후보 출정식에 가서 네. 손학규 후보한테 찍었다고 말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데 가면 자기가 또 딴 사람 찍었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원래는 네. 자기 캠프의 좌장으로 네.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뭐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그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당의 주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그 지자체장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상황도 좋지 않죠. 안철수 캠프의 오랜 키워드는 확장성이었는데 네. 사실 그 키워드를 내세우기도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면면을 좀 보면은요. 실제로 지난번 그 2012년 당시에 안철수 캠프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면은 숫자가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주요한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로 가기도 했고 예를 들면 김효석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근에 간 김호기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죠.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요. 박지원 대표도 현재 이야기입니다. 네. 부산 대통령 발언은 이제 오거돈 선대위원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좀 자극해서 반문의 구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호남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발언을 지렛대 삼아서. 예. 네. 그렇게 하면 좀 지지율이 특히나 호남에서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런 민감한 때는 지지율이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제목이 확 뿌려지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본적으로 전후 사정이 어떤지를 지지자들은 파악하게 돼요. 네. 그럼 지지자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속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부당한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들면 오히려 더 상대에게는 구심력이 세지죠.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재는 좀만 길게 보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이걸 공격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네. 공개합니다. 네, 할 특히나 텐데. 이거에 더해서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요. 지난 그 총선 당시에 뭐 정기 은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묶어서 아마 아니 뭐 원래 할 거라는 1등은 공격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때는 앞뒤 자르고 공격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런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감정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의도적인 거라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좀 길게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나 지금 급하니까 이제 따질 때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캠프 내에서는 지지율이 걱정이고 당내에서는 뭐가 걱정입니까? 당내.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관련